이제부터 그림이 바뀝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구화의 퇴조는 지금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deglobalization, 즉 탈지구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탈지구화라는 말은 최근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말입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난 30년 동안 마치 역사의 종말처럼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이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퇴조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징후가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구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하고 교류가 늘어나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 위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상호 의존이 서로 깊어지고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아예 국경선을 넘어서서 산업의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그걸 매개로 해서 자본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되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즉, 경제가 한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서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된다. 이게 지구화의 참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화는 항상 지구적 차원의 평화체제하고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지전이 한두 군데에서 짧게 잠깐 벌어지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서로 상시적으로 으르렁거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굵직한 갈등이 툭하면 터진다. 아유,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무슨 지구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제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믿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겠으며 또 뭘 믿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큰 규모의 지구화 시대는요, 또한 국제적인 평화체제의 시대로 유명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9세기를 볼까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4년에서 1차 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최초의 지구화다, 이렇게 불리는 이른바 19세기 자유무역 체제가 형성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또 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국제정치사에서는요, 그래서 이 시기를 Concert of Europe이다, 유럽 협조 체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정치경제학자죠, 이 칼 폴라니는요, 이 시기를 100년 전쟁의 반대말, 그러니까 100년 평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중요했던 평화의 담지자는 로스차일드 같은 대형 국제적인 금융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지구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큰 전쟁이 나가주면 다 산통 깨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는 나라들은 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와가지고서 돈을 꾸려고 하니까 로스차일드 집안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중재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집단의 이 영향력을 두고 폴라니가 100년 평화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2차 지구화의 시대인데요.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한 1989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2022년까지의 33년의 기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세계 경제는 무역에서 산업에서 투자에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다 하나로 연결이 됐고요.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언론인은 이를 두고서 이 지구가 이제는 평평해졌다, 둥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평화 배당금의 시대다, 피스 디비던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냉전이 끝났죠. 그리고 미국을 최대 강대국으로 삼는 1국 체제가 형성이 되니까는 냉전 시대하고 다르게 이런저런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다가 돈을 쏟을 필요가 크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30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첫째, 그건 작은 지역에서의 내전처럼 절대로 큰 규모로 비화될 전쟁은 아니었고요.
즉 국지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이 지구적 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벌였던 군사행동이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지정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이었거나 주요 강대국이 직접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전쟁은 지난 30년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보자면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가지고 국제정치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한 강대국이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국제정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동무대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로 다시 다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급기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라고 하는 무시 못할 강대국입니다. 두 번째,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하고 러시아가 바로 맞붙는 아주 예민한 지점이죠. 여기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양상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림이 바뀝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하고 유럽을 한편으로 하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서서히 바뀌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벌어진 가자 지구, 아주 예민한 핫스팟이죠. 게다가 미국하고 서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만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편으로 끌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리요. 지금은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 등장을 해서 두 개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노선을 들고 팔레스타인 편에 서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대서방 세력을 나름대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금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갈등과 전쟁이 터질 지역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전쟁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에서의 내전이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모두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들인데다가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해서 대립 세력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구와도 퇴조를 겪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 웰스파고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몇 개 차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구화의 퇴조는 지금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죠. 저 막대 그래프는 지구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진 재화 및 서비스 총량을 나타내고요. 저 빨간 선, 그거는 전 세계 GDP로 그걸 나눈 겁니다. 즉 세계 경제에서 재화,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1980년대 중반에서 2007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60%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시면요. 등락은 있어도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역의 퇴조가 우연적인 게 아니다. 이런 방증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이 지금 갈등이 심해지니까 강대국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 여러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경향을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와 조치가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 하는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짙은 보라색은 재화에 대한 규제, 연한 보라색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주황색은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의 숫자인데요. 팬데믹 이후로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저 주황색을 보십시오.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해외 직접 투자의 퇴조하고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의 지구와도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진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이고요.
붉은 선, 이거는 그걸 전 세계 GDP로 나눈 것, 즉 세계 경제에서 해외 직접 투자가 어느 만큼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측한 대로인데요. 2007년 정도의 정점에 달하죠. 그리고 그 뒤로는 확연하게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홍기빈 클럽에서 이 토정 비결 삼아서 2023년은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요, 그러한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한 징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태가 진행되기 이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지난 30년 동안 벌어져 왔던 국제 분쟁하고는 상당히 또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전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또 마찬가지로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을 잃은 지구화인데 정말로 이렇게 되면요, 탈지구화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요, 이제 1930년대에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적인 지구적 시스템의 위기가 시작되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자지구에서의 분쟁이 조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늘어놓았던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나 예측도 모두 다 빗나간 것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이요, 30년 만에 탈지구화가 시작될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순간이고 중차대한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홍기빈 클럽 잊지 마시고 호시탐탐 스탠바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